지난 영상에 이어 현대 1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 튀기는 형제들끼리의 경영승계가 막을 내리자 현대그룹은 몽원의 단독체제로 제2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몽원의 현대그룹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주영이 사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의 악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바람에 잘나가던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에도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이 부도를 맞으면서 몽원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지속해오던 대북 사업도 몽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03년 8월 약 5천억 원의 돈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로 구속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특검까지 받게 된 몽원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현대사옥 회장실에서 스스로 투신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몽원의 죽음은 현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왕자의 난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가족 행사에서도 대면대면했던 형제들이었지만 몽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아이러니하게도 몽구였다고 합니다. 몽구는 현대 개동 사옥으로 찾아와 현장에서 시신 수습은 물론 운구와 장례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현대그룹의 수장이던 몽원의 죽음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전자가 부도나긴 했지만 현대그룹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누가 그 바통을 이어갈 것인가에 모두 주목했던 겁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현대자동차를 이끌던 몽구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30년간 몽원을 내조했던 몽원의 아내 현정은이 현대그룹을 이끌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남편 대신 회장직에 오른 정은은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현대그룹까지 떠안게 되면서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외국인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바람에 정은에게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은은 급한 대로 현대일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은이 현대그룹을 이어가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주영의 막내 동생 상영이었습니다. 정은에게는 시숙부였던 상영은 당시 KCC 명예회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영의 동생들 대부분이 형을 도와 현대를 함께 이어왔으나 막내 동생 상영만큼은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을 해보겠다며 주영이 지원해주려던 유학비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KCC라는 그룹을 일궈낸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그룹 경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상영이었지만 그는 현대그룹을 정씨가 아닌 현씨인 정은에게 넘기는 건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영은 한국프렌지와 금강종합건설, 울산화학, 현대백화점 등 범현대가 9곳과 협의하여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사들이며 본격적인 경영권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은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주식을 사들인 상영은 2003년 8월 22일 지분 51%를 확보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현대그룹에 대한 섭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현대가 시숙부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정은은 경영권을 쟁탈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 반격에 나서는데 상영이 사들인 주식들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고 늦게나마 국민주 천만주 공모를 시도하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200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CC가 5% 이상 주식을 대량 보유 변동 시 보고하는 의무를 위반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사모펀드 12.91%와 3개의 뮤추얼펀드 7.87%를 통해 비밀리에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를 모두 처분하도록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정은이 완승을 거두면서 시숙부의 난은 정은이 경영권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현대그룹과 범현대가의 분쟁은 2003년 몽원이 사망한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시숙부의 난이 끝나고 2년 뒤인 2006년 이번에는 정은의 시동생이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장 몽준이 현대상선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된 겁니다. 2006년 4월 아산재단의 이사장이던 몽준은 대주주로 있던 현대중공업 5호 지분을 포함해 현대상선의 지분 39.6%를 보유하면서 정은의 경영권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현대상선의 대주주였던 정은은 5호 지분을 포함해 약 40%를 조금 넘는 지분을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은은 현대그룹 홈페이지에 친히 글을 올렸는데 현대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라는 소위 시동생의 난은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아픔이라며 고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그분의 형제이자 아이들의 삼촌인 정 의원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뺏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된다고 당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현대그룹 지분 쟁탈전에 정은은 감정만 호소하지 않고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현대상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넥스젠이란 파생상품 회사와 현대상선 주식 600만 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와프 계약을 맺음으로써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에게 우호적인 기업이 현대상선의 주식을 사들여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정은에게 대주주 자격을 유지해줬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범현대가와 정은은 크고 작은 경영권 지분 싸움으로 서로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0년 9월 정은이 이끄는 현대그룹과 범현대가는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다시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2000년 정은의 남편인 몽원에게 현대그룹과 더불어 핵심 사업부로 맡겨졌던 현대건설은 안타깝게도 몽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자마자 이라크 건설공사 미수금 1조 원 때문에 경영이 악화돼 몽원이 맡은 지 1년여 만에 도산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게 넘어갔던 현대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2006년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 개선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를 마치자 2010년 9월 새 주인을 찾아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주영이 살아생전 처음 현대를 일으킨 뿌리와 같았기 때문에 정은이나 범현대가 사람들이나 모두 꼭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몽원에게 승계 싸움에서 졌던 몽구가 나섰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차그룹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2010년 11월 16일 현대그룹은 가장 높은 인수가를 제시하며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을 앞둔 직전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몽구가 이끌고 있던 현대차그룹에서 당시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했던 현대상선의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 2천억 원이 사실은 현대그룹의 자본이 아니라 급하게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의혹이 시장에 일파만파 퍼지자 정은은 몽구를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차그룹이 인수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현대건설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위를 박탈당한 곳은 정은이 이끌던 현대그룹이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개월간 치열한 인수전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 7일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자로 전환되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11년 1월 14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사를 거쳐 2011년 3월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구는 그 이듬해인 2012년 3월 11일 현대건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오르며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모두를 거머쥐게 됩니다. 한편 2011년에는 현대상선의 주총에서도 팽팽한 표대결이 이어졌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 사이의 신경전이었습니다. 이때 현대그룹에서는 우선주 발행 한도를 현행 2천만 주에서 6천만 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냈으나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현대중공업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부결됐습니다. 현대상선은 해운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 영업실적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으나 현대상선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2006년 이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거듭하고 국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해운사들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은 현정은 벌크선을 빌려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현대그룹 전체에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계약의 경우 10% 정도 용선료가 할인되는 한편 호황기 기준 운임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으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을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손해볼 계약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진행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2008년 불어닥칠 경제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미국발 모기지론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는 2008년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를 자급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물동량 또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해운 단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 해운사의 수입인 해운 단가가 몇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전 호황기 기준으로 비싼 단가로 장기 계약을 맺은 현대상선은 그룹 전체 매출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에서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적자가 누적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정은은 경영권 자질 논란까지 휩싸이며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현대상선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채 비율이 5000%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2016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HMM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현대상선의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대로지스틱스,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까지 모두 매각되는 바람에 현대그룹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엘리베이터만 겨우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현대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하는 대기업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그렇게 한때 재계 1위였던 명성은 역사 속에 묻힌 채 오늘날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